울음에 되게 취약한 부모님들 계세요. 우는 걸 절대 못 보는 부모님. 극단적으로는 어떤 부모님은 이틀 왔거든요. 이틀 2시간 다 울었더니 바로 치료 종결하고 가셨어요. 대부분 아이가 오면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대부분 아이들이 울어요. 그 일주일 정도는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례는 아닌데 그 크레파스만 주면 하나도 안 울고 1시간 내내 조용히 있는 아이인데 다른 활동을 하자 하면 계속 우는 거예요. 크레파스만 뺐으면. 이 아이랑 계속 크레파스만 갖고 놀게 하는 것은 치료적인 접근도 아니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적이니까 조금씩 시도를 하겠다. 우는 걸 못 견디시니까 2시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심하신 경우에. 그리고 아이를 많이 울리면 수업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부모님들께 한 5분 정도는 울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려요. 아이가 하기 싫어서 울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울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아직은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해서 울을 수도 있으니 5분 정도는 좀 참으셔라. 5분 이상은 울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아이가 어떤 타이밍에 우는지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하면 아이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얘가 정말 뭐가 안 돼서 우는지 하기 싫어서 우는지. 대부분 울고 나서 5분 정도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진정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울어도 되는 아이예요. 그냥 자기 의사표현을 우는 걸로 한 아이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우는 게 줄어들고 이제 안 울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울면 바로 멈춰야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정말 경기하듯이 우는 아이들이 일단 있고 불안해서 얼굴 새빨개지면서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부모님한테 데리고 와요. 다시 안정을 취해주기 위해서. 수업 끝났는데도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속상했던 게 회복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다른 어떤 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이제 신체적인 것으로 뭐 복통, 뭐 두통 또는 토하거나 이제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멈추고 울음 강도가 점점점 더 심해진다. 이러면 이 아이가 지금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너무 불안할 수도 있겠다 해서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들어오시라고 하거나 부모님한테 가서 좀 안정을 취해주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 아이들은 처음에 울다가 적응해서 수업을 잘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외에는 좀 울어도 저는 수업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하고 감각이 이제 예민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예요. 장소에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이런 클레이나 재료를 볼 때도 그렇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모두 다 불안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서 클레이에 너무너무 예민한 아이야. 클레이만 닿으면 막 울고 자지러져. 근데 이 감각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데 첫 번째는 클레이를 옆에 그냥 이 아이가 있는 테이블 끄트머리에 그냥 놓기만 해요. 이거 클레이야. 그럼 얘는 이제 하라고 할까봐 처음에 놀래죠. 그래서 아니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놓기만 할 거야. 여기 있는 것도 싫으면 저 멀리다 놔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멀게 거리도 조절하고 양도 조절해서 이 정도에 놓았을 때 아이가 그냥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을 두면 간접적으로 클레이인가 보다 하고 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반응이 이제 괜찮으면 그 다음에 아이한테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또는 다른 친구랑 같이 그 클레이를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클레이는 오늘 너무너무 뭐 잘 만들어진다 하면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아이가 조금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클레이를 아이에게 전부 다 주진 않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만드는 척을 하고 막 보여주다가 여기 한 번만 꾹 눌러줘. 이렇게 얘가 손을 닿는 기회를 줘요.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면봉으로 찍어보게 해요. 자기 손은 안 닿으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하게 하고 도구를 이용했을 때는 아이들 자기 손이 안 닿으니까 그래도 제법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그래서 한 번씩 닿게 해요. 이렇게 아주 조금씩. 그래서 그 다음에는 2번 누르고 10번 누르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손잡고 꾹꾹꾹 눌러도 괜찮고 그러면서 단계별로 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위험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만져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놀게 되거든요. 감각놀이 같은 경우 되게 예민할 때 거의 이런 단계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해서 다 거의 다 만들고 놀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출이 되고 보고 자극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거야 또는 한번 만져봤을 때 되게 느낌이 안 좋았어 이러면 다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방법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접근해서 가면 결국은 아이가 다 손을 넣어서 만들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재료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클레이 이런 것들도 집에서 그렇게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실수하시는 것들이 부모님이 기대감이 자꾸 높으시니까 아이가 어제 손 한번 만져보면 오늘은 손바닥으로 그냥 꽉 잡아다가 눌러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껑충 뛰어넘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이제 조금 탐색하는 단계였는데 놀래서 그 다음에 다시 뒷걸음질 치죠. 그래서 저희가 꼭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천천히 가시라고 하죠. 아이가 좀 받아들이는 속도가 있으니 천천히. 어머님은 급해서 지금 막 손 놓고 막 만지고 놀았으면 좋겠지만 아이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그러니까 저희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올라가는데 부모님은 1단계에서 갑자기 5단계를 요구하시니까 집에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점 하나가 있고 집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바쁘시니까 요리할 때 식자재, 식재료 가지고 아이랑 썰기 놀이도 하고 양상추 같은 거 뜯게
식혜도 시키고 사과 같은 거 과일 같은 건 직접 씻어서 놓게 하고 두부 오늘 찌개 끓일 거예요. 그럼 두부 한번 아이 만져보게 하고 썰어보게 하시고 두부 못 만지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만지기 숙제 내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다 만지는 활동을 집에서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감각 말랑말랑한 감각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두부 만지지도 못했던 아이가 두부 다 꾹꾹 짜서 색소 넣어서 색깔 두부 만들고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고 집에서 재활용품도 사실 되게 좋아요. 페트병이나 이런 거 신문지 다 감각 놀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 것들은 다 실물이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다 실물이고 다 만져보게 하고 딸기도 직접 먹어보게 하고 손으로 씻어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가정 코칭 때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결국은 한 번 더 만져보고 한 번 더 보게 하고 먹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아이의 연령과 기질에 따라서 사실 그 방법도 다 달라요. 너무 어려서 불안해. 그러면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진정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특히 적응할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죠.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서 여기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여기서 즐겁게 노는 곳이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처음에 해서 선생님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나가는데 그때 수업을 나가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서 우는 경우도 있고요.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너무 어려서 아직 뭐가 안 되는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 한 10분 놀았으면 싫어하는 것도 한 1분 한다든지 이렇게 선생님이 스킬 있게 그것들을 잘 섞어서 아이가 요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을 하죠. 그런데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하기 싫어서 고집을 피운다. 나 저거 하기 싫은데 오늘 왜냐면 어제까지도 했고 잘 하던 건데 오늘은 유난히 하기 싫어. 그때도 아이에 따라 달라요.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을 보고 다른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아이의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 싶으면 끝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결국은 하고 가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방법들이 아이에 따라 다르죠. 전에 왔던 아이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너무 이제 집에서 다 이제 해주고 하니까 얘가 집에서 엄마 아빠보다도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나 오늘 저거 하기 싫어 하면 수업을 못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왔을 때 얘가 어려서 못하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거나 고집 피울 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좀 걸려도 너 오늘 이거 수업을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어 해서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이 되고 해도 끝까지 그것을 원래 한 5번 하기로 했으면 한 번, 2번이라도 해서 결국은 하고 갔다는 이미지를 걔한테 심어줘요. 아 여기 와서는 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경우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아이마다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지에 따라 좀 방법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